안녕하세요. WM 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요즘 사실 돈이 없지 개인 보험이 없는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보험도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누락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연말정산 환급 교과서 저자인 최진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연말정산 관련된 동영상에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보험이 연말정산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혜택과 우리가 누락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개인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12%가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계산을 다시 한번 쉽게 해보면 한 달에 내가 암보험을 10만원씩 내는 걸 가입을 하고 1년간 납입을 하면 총 납입 금액이 120만원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니까 20만원 빼고 100만원 곱하기 12% 해서 12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연말정산에 대한 영상을 만든 이유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안다는 오해를 풀고자 준비했는데, 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 또 뭐가 문제라서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지 못하는 거죠? 네, 우선은 보험료를 납입한 거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험료 나입한 거요? 네. 나입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이제 납입한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자, 보장성 보험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보험을 가입을 하면 계약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라는 의미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계약의 주인이 되는 거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장성 보험을 받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연말정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누락하는 게 이 항목인데요. 사회초년생들은 일하기 이전에 뭐 학생 때나 이때 엄마가 실비보험도 가입해주고 뭐 암보험도 가입해주고 사계보험도 가입해주고, 그리고 또 엄마 친구는 대부분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친구한테 편의상 계약자는 엄마로 하고 보험 대상자는 너 홍길동 너로 해라,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돼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그 보험의 계약자를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 보험의 계약자는 여전히 내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세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된다 라는 내용에도 충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초년생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연말정산 강의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초년생들이 꼭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가입해준 내 보험, 이거를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들여다보시면 보험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험 증서를 보시면 보험의 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 대상자의 피보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은 참고로 누가 내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도 되고 엄마가 내도 되고 아빠가 내도 되고, 그런 것들은 세법에서 따지지 않지만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지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 맞죠? 왜냐면은 세법상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시면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공제 항목에 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버니까 이제는 너가 좀 보험료를 내라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연말이 돼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개인보험이 된다고 해서 아 나는 개인보험이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게 있으니까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해다. 정확하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지 세법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는 나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내가 아닌 다른 부모님이나 누군가로 되어 있다면 변경을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자까지 이 피보험자인 나랑 일치하게 교체하면 된다. 계약자 변경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자 변경하는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죠?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 유선상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부모님과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서 함께 방문하시던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져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험사에 필요 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직접 가야 되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뭐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 안 돼도 몇십 년 내면 꽤 되는 거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니까 우리가 다쳤을 때 몇백에서 몇천씩 나갈 수 있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인감이나 가족관계 증명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가면 두 번 걸음을 해야 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여간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자 변경을 하면 이제 나는 소득공제 다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 이미 잘못한 거를 좀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자, 이달 뭐 8월에 변경을 하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것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불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달에 변경을 해요. 올해 8월에 변경을 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원래는 보험사에서 그 계약자 변경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8월에 변경을 했으면 네네. 8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데이터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실무에서 몇 번 겪어보니까 어떤 보험사는 12월 달에 바꿨는데 한 달치 보험료가 아닌 1년치가 전부 기재되는 그런 보험사도 있었고 또 어떤 보험사는 정확하게 칼같이 월화에 적용되는 그런 보험사도 있어서 케바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달 8월에 변경을 하시면 원래는 8월부로 변경이 됐으니까 이달 8월부터 납입한 게 공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올해 1월 거부터 그냥 공제가 된 걸로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 네. 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운에 달린 것 같으니까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른 변경을 하셔서 올해 1월 거부터까지라도 인정을 받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아쉽지만 지난해 거, 과거 해의 거는 포기하더라도 올해 거라도 좀 가져갈 수 있게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의 보험료를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까지인데 이미 보험을 많이 내셔서 연간 200, 300 이상을 내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납입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아까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자식인 나는 아직 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아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못 내니까 100만 원까지 인정을 못 받고 50만 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미 100만 원 넘게 내셔서 그거를 내가 참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걸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 좋네요.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가 집에 한 대씩은 있을 겁니다. 네네. 이제 차 없는 집은 별로 없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있죠. 네네.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이 아무리 싸도 1년에 50만 원은 낼 거예요. 그렇죠. 보통 50 정도는 무조건 거의 넘으시죠. 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이제 아버지 거니까 대부분 자동차 보험료도 아버지가 내시겠죠. 네네. 가입도 아버지가 하실 거고.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라면 보통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할 때 가족 한정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운전하고
우리 아버지도 운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성 보험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는 아버지가 자동차 보험의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갱신 시점에서 매년 갱신해야 되니까 네네. 자녀로 계약자를 하고 똑같이 운전자 범위는 가족 한정으로 하면 계약자 본인, 그다음에 운전자도 본인이 들어있으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이 보장성 보험이 충족이 됩니다. 그럼 쉽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니까 네.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거고 네. 근데 보통 부모님이 있는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부모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으시고 예. 납부도 보험료 납부도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 거를 갱신할 때 계약자를 자식인 나로 바꾸고 그리고 운전의 범위가 아버지는 엄마뿐이 아니라 나도 적용이 돼 있다면 이 보험의 주인이 계약자도 나로 돼 있는 거고 보험 대상자도 나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돈은 아버지나 엄마가 내는 건데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으로 연간 납입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좀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런 좀 팁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거나 저희를 응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